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아무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구속영장 많은 국민들은 분노로 이걸 쳐다봐야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제 윤 대통령 사건을 연기받았는데 서울중앙지법은 달랐습니다. 구속기한 연장을 2번이나 불허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언제 윤 대통령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서신을 주고받는 것, 일반인의 면회까지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다 풀었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언론의 조기 대통령 선거를 가정해서 대선 여론조사 이런 것이 발표되는데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상현 의원 등이 잇따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탄핵 재판 결론도 나지 않고 이제 시작했는데 어따 대고 탄핵을 전제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 시중에는 조기 대선, 불비 대선 이런 비아냥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는 잘한다지만 기본적인 매너는 지키는 모양입니다. 오늘 검찰이 발칵트 입혔습니다. 지난번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법에 따라 이첩한 겁니다. 이때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과 경찰이 하는 난투극,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치열한 싸움 오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검찰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종수 국수본본부장의 휴대폰까지 지난번에 압수했는데 오늘 또 덮친 겁니다. 지금 경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제 경찰을 상대로 경찰이 그동안 얼마나 개판을 쳤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반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검찰의 반격이 시작된 것일까요? 경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의정 검찰총장 지난번 구속기소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기수를 꾸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만 보면 경찰이 검찰로부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경찰도 좀 당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경찰을 융단 폭격합니다. 검찰이 주요 인사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늘 공지를 통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에도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 서울염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본이 우정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정수 지금 본부장,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입니다. 12월 3일 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의 강력계 행사 등을 재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해당 의혹에 대해 방첩사 측이 국수본의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염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면서도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우정수 본부장 측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청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거의 난투국 수준의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나요? 아무튼 경찰의 지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참 가관이었습니다. 또 오늘 서울서무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령했습니다. 지금 경호처 내에서도
김성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강성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웃깁니다. 강성이 어딨고 비둘기밭 외파가 어딨습니까? 원칙을 지켜주는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검사 관계자는 경호처 법상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혐의를 서명하려면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지난 24일 김성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건물 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인데 또 빠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발령받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검찰이 이제 경찰의 계엄 수사에 제동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을 압수수색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다 필요 없고 아무튼 윤 대통령을 석방 상태에서 수사해야 할 겁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심리 5차 변론길이 열렸습니다. 어제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이 나와서 놀랄만한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검찰 조사 이런 것들을 특종량 마구 쏟아냈던 일방적인 보도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다툼이 있다는 것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에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가 폭로되면서 지금 민주당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영배 소장의 윤 대통령 탄핵 속도전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계속해서 한 번 해보겠다. 그리고 빨리 끝내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중순 이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려는 그런 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론이 뒤집히고 있고 또 진술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결정적인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일방적으로 주 2회씩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된 내용들이 얼마나 논란이 있는 것들인지 지금 그 밑둥그리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이 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상반된 내용 혹은 그와 관련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홍장훈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도 윤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했는데 어제 정영식 주심재판관의 질문도 있었지만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있었고 일부 정황은 초기에 말했던 것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조기 속도전은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지금 조기 대선을 빨리 해서 대통령 권자가 눈앞에 아른거릴지 모르지만 점점 더 당내에서도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론이 중요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불법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여부를 놓고 군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당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홍장훈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재차 증언했지만 상당히 진실 여부가 오리문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원은 체포를 하고 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걸 끝내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방금 전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헌법재판소의 상황은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방금 전 입장문을 내고 사실 왜곡과 오염된 진술이 밝혀졌다. 탄핵 심판에 엄격한 점거 법칙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은 일부 왜곡된 진술을 언론에 발표하고 언론은 이것이 기정사실이냐고 보도하였다.
국회는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입맛에 맞는 관계자들을 불러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심지어 무속인을 청문회에 불러 증언을 듣는 최악의 코미디를 연출했다. 국회의 권위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생각하지 않고 내란 무리와 무속 프레임 시욱에 급급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고 일방의 주장만을 여고합신에 보내는 것 자체가 법칙 파괴다. 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처럼 여론재판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잔인하다. 애당초 내란죄의 실체가 없기 때문이며 선동과 조작이 아니고는 자신들의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어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홍장훈 국정원 전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실이 왜곡되고 진술이 오염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것이 아니고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영단을 줬다는 것으로 국정원 전무회의 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는 것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회의 끝나고 보고했다는 것으로 국정원장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자신이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국정원장의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계속 변경되었다. 방첩사령관이 체포 지시를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방첩사의 구검시술도 없다고 한 점 역시 홍장훈의 적음과 배치되었다. 홍장훈은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은 적응을 하더니 결국 재판관으로부터 재차 질문을 받고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신화입까지 했다. 반대 신문이 제대로 부상되지 않았다면 홍장훈의 사실 왜곡과 오염된 진술들은 여전히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홍장훈 대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제 정영식 주신 재판관이 이걸 추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판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문현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이미선, 정계선, 정전미, 속도준호,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증인들의 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홍장훈. 아무튼 이 문제는 앞으로 헌재가 아니라 법정에서 상당히 많은 다툼이 있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언론들이 주장에 들어갈수록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 지금 여러 명의 재판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심판사 정영식 재판관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현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나 이미선 재판관 이야기가 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정영식 재판관이 오늘 직접 질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심이자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여론이 바뀌면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제 자리를 찾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3명의 국회 측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국회 측 질문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역시 불필요한 질문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에 맞는 발언들을 해봤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 그러면서도 발언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조선일보가 지적했던 바로 그 사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오늘 정영식 재판관이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이 윤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증거.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체포해라 명단 10몇 명이다. 그런데 오늘 정영식 재판관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메모 왜 검거하라 이 메모는 왜 국정원 차장에게 이런 것이 들어갔을까요?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간첩 잡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뭐가 진실일까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 이렇게 말했느냐는 국회 대림단의 질문에 홍장원 전 차장은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싹 다 잡아들이라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것, 이렇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차장이 어떻게 정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런 사람을 잡아들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 헤드라인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이베일리의 속보입니다. 정영식 재판관 5 홍장원의 검거 요청 메모 이해 안 돼. 딱 한 줄짜리 제목 기사입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왜 홍장원이 국정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이 검거 요청 메모를 적었을까? 이건 위치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 차장한테 윤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 오늘 상당히 뜨겁게 헌법재판소를 달구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인으로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비상 겸 방일의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의 정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대림단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홍 전 차장은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는 전달받지 못했다. 위 내용을 파악하고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누구누구를 잡아들여라 또는 대응사령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라 자신이 확인을 하고자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여 전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표현이 체포조가 맞느냐는 질문에 홍 전 차장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정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김 변호사의 이딴 추궁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후 대통령과 통화에서 간첩이 언급됐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영식 헌법재판관은 정인신문 말미에 홍 전 차장에게 직접 여인영 전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위치 추적 자체가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장훈 전 차장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검거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검거 메모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홍인호임도 여러 차례 주장하지만 홍장훈 전 차장이라든지 사령관들의 발언 주장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과 짜고 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태 초기에 나왔던 많은 언론 보도들 이제 하나 둘씩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내 심판 이제 제대로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2시간 전에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 권한쟁의 심판도 변론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2시간 전에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뭘까요? 헌법재판소의 보수, 중도 성향 재판관들이 강하게 이 문제에 비판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지금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권위. 자, 어제 이걸 보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한 방 날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한 명의 임명이 대한민국 정부 강요보다 그렇게 중요하냐는 취지의 비판이었습니다. 빨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심리도 해라.
윤대 청료보다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 헌법재판소가 또 꼬리를 내렸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준비 절차를 24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해야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여론이 변하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들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했는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대장동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의 친동생 남동생 김대성 씨를 검찰이 점인으로 신청했다는 질문.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동안에는 여론만 믿고 오만방자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예단을 갖고 윤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 절차가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허점이 생기고 절차상 문제가 생기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자 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선고 2시간 전에 무기한 연기, 10일 날부터 변론 재개합니다.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짓이 적법 절차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를 융단 폭격합니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준비 절차를 24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전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 절차에 해부됐다. 수명재판관으로 이위선 정계선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야 이런 발표를 하는지. 아무튼 지금 헌재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정치꾼도 아니고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개판을 치다가 자기들이 실수를 하고 미수를 하고. 아니 의도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마흔여 후보자부터 데려오겠다. 정부는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박 장관 양측이 출석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일정을 정리하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잡힌 겁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헌법재판소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 나와서 그동안 그냥 묵비권 행사하고 들어가다가 오늘은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연 재판장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MC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이재명 대표는 군사반란 행위를 비화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는 정치 탈압용 조작 기소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 검찰이 김대성 씨, 고 김문기 처장의 남동생 김대성 씨를 선거법 사건 2심 재판에 검찰이 제기되러 신청했는데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엉뚱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면 그러면 되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니 이재명은 이중자태입니다. 아무튼 자기가 할 말만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씨, 작년 10월 초부터 계속 법정에 나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의 대화를 담은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초기 개발 상황 등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아무튼 대한민국 사법부도 좀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